안녕하세요. 아이 그림 읽어주는 남자 김진방입니다. 아이는 1살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예쁜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아이의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 그림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아이 그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그림 읽어주는 남자 김진방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펜을 잡고 휘두르듯 그리는 그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땐 형태가 너무나 잘 나올 수도 있죠. 아이 그림 속에 심리가 있다는 미술치료적 개념으로 아이의 그림을 보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는 어른들의 걱정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똑같은 것만 그려도 걱정, 공주만 그려도, 자동차만 그려도, 공룡만 그려도, 동물만 그려도 걱정이죠. 한 가지 색으로만 그려도 걱정입니다. 빨간색만 쓰는 아이, 핑크색만 쓰는 아이, 검정색만 쓰는 아이가 있어도 걱정이죠. 색을 안 칠해도 걱정입니다. 가족을 그리다 동생이나 엄마 또는 아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빼고 그려도 걱정입니다. 신체 일부인 코나 귀를 안 그려도 걱정이죠. 아주 크게 그려도 걱정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게 그려도 걱정이죠. 그리다 말아도 걱정입니다. 아주 빨리빨리 그려도 걱정입니다. 삐죽삐죽 날카롭게 그려도 걱정이죠. 이렇게 어른들은 아이의 그림을 보며 걱정투성이지만 저는 1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귀를 안 그려요. 귀를 안 그리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산만한 주의력 결핍 아이라던데 맞나요? 귀를 안 그리면 주의력 결핍 아이라고요? 네, 책에서 읽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식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나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내용일 뿐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에 전문 지식들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내용들일 뿐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정보는 그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홍수에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 라는 말처럼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 아이들의 특정 사례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아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이가 무덤 2개를 그리고 온 배경에 빨간색으로 칠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계속해서 빨간색 배경에 무덤 2개를 그렸던 것이죠. 그 그림을 본 엄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무덤을 2개 빨간색 배경을 칠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가 빨간색 배경에 무덤 2개를 그리는 걸까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상담자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그렸는지 물어보셨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빨간색 배경에 무덤 2개를 그린 거야? 그러자 아이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덤 아니야. 노을에 비친 산이야. 뭐라고? 무덤 아니라고. 노을에 비친 산이라고요. 그때 문득 한 달 전 고속도로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노을을 보고 우와! 산도 하늘도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죠. 아이는 노을이 너무 신기하고 감동스러워서 계속해서 그때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은 산 모양을 무덤으로 보였고 온통 빨갰던 노을이 핏빛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감동스러웠던 그림이 살벌한 그림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막연한 걱정으로 비롯된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아마 아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림의 내용을 물어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토록 걱정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아이들의 그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만 그리는 아이,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는 아이, 색을 안 칠하는 아이, 가족을 그리다가 누군가를 빼고 그리는 아이, 신체 일부를 안 그리는 아이, 크게 그리는 아이, 작게 그리는 아이, 그리다가 많은 아이, 빨리 그리는 아이, 삐죽삐죽 날카롭게 그리는 아이. 이 중에 내 아이가 이렇게 그린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앞서 소개한 내용들은 아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이의 그림은 정말 엉뚱합니다. 이상하게 그리기도 하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아주 예쁘게만 그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걱정하기보다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할 놀이는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셋이서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놀이입니다. 바로 표정놀이인데요. 준비물은 여기 잡지, 가위, 나무젓가락,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잡지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수많은 얼굴들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가위로 쓱싹쓱싹 그리고 싹둑싹둑 오려냅니다. 그러면 이런 눈이나 코나 입이나 나오겠죠? 여기다가 나무젓가락을 가지고요, 테이프로 그냥 간단하게 붙여줍니다. 쉽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표정놀이를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눈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예쁜 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눈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꿉놀이처럼 재밌게 놀아도 됩니다. 참 쉽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는 표정놀이 한번 하면 어떨까요?